자,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8월 3일 두 번째 장중 스팟 방송 부분들을 잠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대하고 약간 비슷한 움직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현재 장세의 어떤 성격 부분들을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까지는 일단 옵션 만기, 그리고 위아래 출렁거리는 변동성 부분,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어제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이었을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요. 다음 주 옵션 만기 부분들인데 어제 장중에 포지션 부분들을 우리가 313.3과 5, 313.3과 5 사이를 외국인들 포지션이 상승 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313.5하고 30 정도의 하회됐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코멘트를 잠깐 드렸는데 어제 약간 속임수 파동 부분들이 좀 나왔죠. 오늘도 장중에 지금 현재 9시 50분 정도에 외국인들이 8천 계약 정도 선물 매도, 현 선물 쪽에 양쪽 매도 부분들 하면서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흔드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런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0과 850 정도의 하반 경직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코스피를 원화 기준이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1012 정도, 지금 1020 정도 되는데, 1020대 중반 정도 되는데 1010대 중반 정도까지는 갭상승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폭 자체가 열려 있다는 얘기 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섹터별로 보면 전기전자 쪽, 우리가 제가 이제 방송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부분이, 설령 저기 올라가더라도 저기 저 파동 부분들은 별로 볼 게 없다. 그리고 이거 3, 4분기하고 4, 4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치가 높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향후에 기대치를 가질 때까지 한 두 달, 최소한 두 달 정도 전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전기전자 쪽 빠진다고 해서 지금 하이닉스가 3%,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대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싸다. 실적이 최대치가 나왔다는데 지표가 메리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거시면 상당히 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쪽 지금 전기전자 섹터 업종 부분들은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 영역이 아니라 완전 전문가 영역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저쪽이라면 일부 부분들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반대로 공매도를 칠 것 같아요. 공매도를 쳐서 좀 해치 차원으로서 그냥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장중에 혹시나 개인 투자자분들 전기전자 쪽 어제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잠깐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 어제는 애플 효과,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 효과로 몇몇 종목 개별주들이 움직이긴 한데 그거와 이제 별도로 전기전자 쪽은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두자라는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옵션 만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섹터별로, 업종군별로 이슈라든지 어떤 방향성 부분들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제 이제 정부 부동산 대책 부분들 아침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중심 포인트 부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국내, 물론 이제 해외 수주 부분들의 모멘텀 부분들은 계속 살아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 공급에 제한을 두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하고, 특히 재건축 쪽 이거 수요가 단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 부분이 부각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재건축의 어떤 가장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한국토지신탁이 지금 현재 시간으로 마이너스 6%대, 그 다음에 국내 건설주들 한 2, 3% 정도 하락 부분들 나오고, 이렇게 단기 수요 부분들이 감소가 된다 하면 그 담보대출이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행주 섹터까지 어떤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싶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 이쪽 섹터 부분들 저가 매수 선발대 정도 보내는 건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메인 물량 부분들 나중에 혹 사시더라도 절대적으로 신용 물량을 사용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지 마시고, 선발대 정도 아주 부담 없는 금액으로 최소한 3번에서 10번 정도 사이 정도 분할로 들어가는 매수를 하겠다, 적립식으로 매수하겠다라는 마인드 부분들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경기 민감주 쪽은 어차피 지금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부분에서 접근은 가능하다. 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급락 나왔으니 난 한꺼번에 사야지 하면 이 변동성에 물량 다 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제가 특별방송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2007년도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박스권 파동 부분들 900포인트 이하에서 1300포인트 갈 때, 1300포인트 전후에서 박스권 파동, 그리고 1700포인트에서 박스권 하다가 2000포인트까지 이 박스권 파동의 움직임 부분 설명드렸죠. 기존의 상승 추세 부분들이 유지되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6개월, 7개월째 양봉이에요. 당연히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겠죠.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 차익 부분들 나오고, 그리고 이제까지 못했던 종목들 외국인도 더 사거나 이런 차익 부분들을 하면서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다음 3, 4분기, 4,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환율의 전체적인 매크로 움직임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현재 장세, 틈새 장세이기 때문에 절대 레버리지 확대하지 마시고 전기전자 쪽은 우리가 좀 후에 보시고, 그 다음에 섹터별로 업종별로 어떤 중요 포인트 부분들은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스팟 방송 긴급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시고 레버리지 사용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하반 경직 부분들 나올 때까지 코스닥도 말씀을 좀 드렸죠. 아직 봉의 모습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하반 경직이 좀 탄탄해질 때까지는 완급 조절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장중 스팟 방송 지금 9시 한 58분 정도 됐습니다.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열대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태풍이 이제 이번 주말에 영향을 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노루가 제주도 지역으로 올 가능성 부분들에 조금 피해가 있을 걸로 좀 예상합니다. 그래서 좀 잘 피해 갔으면, 그래도 그 전까지 좀 막바지 좀 더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그 날씨 면에서 좀 휴가철이고 하기 때문에 좀 잘 피해가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8월 3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외 시장 부분들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물론 다우하고 S&P가 어제 22,000원, 특히 다우 같은 경우에 22,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전일 애플의 실적 호조,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애플이 9월 달에 제품 출시 연장 관련된 부분들의 루머가 상당히 좀 많았는데 별 무리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돼 가지고 애플은 어제 한 5% 이상의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나머지 이제 기술주들 있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넷플릭스는 소폭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하고 S&P는 소폭 반등, 나스닥은 약보합 정도 진행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 고용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나왔는데 17만 8천 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영향을 받아서 달러가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 그래서 달러가 93을 깼습니다. 93, 92.87 정도까지, 그리고 유로화는 1.18 정도까지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달러 약세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또 다른 내용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유가 WRT 기준으로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49달러 정도,
0.9% 정도. 주간 원유 재고가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 재고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예상치보다는 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좀 하락폭이 나오다가 그 휘발유 수요가 증가되는 모습, 사상 최대치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일평균 뭐 980만 정도 되다가 이걸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 그 본질적인 모습이죠. 경기가 확장 국면이 있을 때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유가가 어떻게 반등할 수 있는 요건 부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큼직큼직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침 시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일단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러가 지금 약세가 좀 진행이 됐죠. 92, 93을 이제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미국 트럼프가 본격적인 이러면 좀 이건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제재안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천연가스 및 곡물 수출 중단 등을 사인을 했고, 여기에 EU가 상당히 많이 반발을 했어요. 왜?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해서 사용하는 나라가 EU이기 때문에 역시 뭐 곡물 수출 중단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세계 5대 안에 드는 곡창지대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급상에 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은 유럽이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루트를 터키라든지 다른 쪽에서 이란, 이라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니면 그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참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독점적인 부분이다. 저렇게 해가지고 쉘가스 사가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유로존에서는 좀 반발을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거기에 무역보복 시사를 좀 했고요. 어제 또 이란이라든지 북한 무역 제재 관련된 부분들, 북한은 원유 수입 봉쇄,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는 미사일 발사 체제, 그것도 이제 플러스 알파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가능성 부분들이 높아졌고요. 그 사전 단계로 트럼프가 중국의 직접재산권 있죠. 직접재산권 침해 조사 부분들 전격 지시했습니다. 그럼 슈퍼 301조의 부활 가능성 부분들, 지난번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 부분들로 100일 어떤 플랜 부분들에 끝나가고 그 후속 조치가 좀 하나하나씩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거 같습니다.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는 쌈딱 같아요. 쌈딱.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그거죠.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핀 뜯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으르렁거리다가 말 안 들으면 서로 이제 무역 제재 부분들 진행을 하고 서로 상호 보복관세 부분들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딘가가 제일 약한 부분이 골마 터지죠. 그러면 국지전이든 뭐 이런 또 분위기 부분들을 몰아가면서 미국은 또 무기 팔아먹겠죠. 아무튼 이런 계속 되돌림표예요. 아니면 국지전을 안 하게 되면 으르렁거려가지고 환율을 마음대로 좀 더 약하게 하던가,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뭐 LNG 쉘가스 수입 부분들을 확대를 해주던가, 무역 수지를 줄이는 방안 부분들을 알아서 내놔라. 아무튼 쌈딱에 그 동네 양아치 같은 행동 부분들을 아무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제도 잠깐 얘기를 좀 드렸지만 트럼프 내에 실무 보좌진들이 해병대 출신 해병 3인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합참의장, 비서실장, 그 다음에 국방 이쪽이 해병 3인방 부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약간 강경 모드 부분들이 좀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 부분들 나왔는데 시간에서 역시 6% 정도 나왔습니다. 어제 애플 효과 여러분도 보셨죠? 애플 효과로 인해서 LG 그룹주들, 그 다음에 전장 부품, 그 다음에 FPCB 관련된 종목들, 그 부품 라인들, 자, 테슬라도 6% 급등 나오면서 이거 연관성 부분들 가질 필요가 있겠죠. 몇몇 종목군들이 있어요. 테슬라 관련 종목군들 오늘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법 개정안,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건설,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세게 좀 발표를 했죠. 시장에서는 건설 발표의 핵심은 뭐 투기 과열지구 지중하고 양도소득세 개편,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매매 제한, 양도 금지 이런 부분들인데 시장에서는 건설사하고 디벨로퍼에게는 약간 부정적인데 중견건설사 같은 경우에 향후에 좀 뭡니까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되는데 또 역시 중견건설사는 여기에 대한 수혜 부분들 좀 가능성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건설 쪽에서는 아무래도 단기 수요를 좀 억제를 공급은 좀 줄어드는 공급에 대한 공급책보다는 수요를 장기적으로 좀 누르는 역할 부분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4년, 5년 뒤에 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불안 심리 부분도 좀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는 억제, 그래서 건설사 쪽하고 디벨로퍼 쪽에는 약간 부정적, 중견건설사는 여기에 대한 반사 효과 부분들이 혹시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드리고, 세법 개정안들은 일차적으로 보시면 대기업이라든지 고소득자를 일단 타겟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들어가는 게 그 일감 몰아주기 있죠.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부분하고 상속세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부분은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뭐 이노션이 지금 후보에 들어가고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조건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일단 체크를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종목군별로, 섹터별, 업종군별로 또 특이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 로드샵에 가면 이제 하만 제품을 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스피커 업체들은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도 좀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OLED는 두께가 아주 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QLED는 거의 LCD 라인이에요. 그래서 저 QLED라고 하지만 LCD의 생산 라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두께를 OLED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 두께에서 밀리는 삼성은 이제 크기 싸움으로, 왜? 그 양산 생산 원가 부분들이 OLED보다 낮기 때문에 크기로 일단 물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벤처 투자 활성화 관련된 부분 상반기 한 1조 정도 좀 투자가 됐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증권사들도 이제 실기술 금융업에 벤처 투자 큰 손 부분들이 되려고 지금 등록증권사들 있죠. 신기술 금융업 등록증권사, 그 다음 벤처기업하고 스타트업에 쓰이는 신기술 투자조합 부분들, 직접 운영 부분들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 이쪽 시장 부분들은 지금 뭐 1에서 3, 5까지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사드 배치 관련된 부분들 좀 코멘트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한국산 배터리 7번째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배터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한국은 또 제외됐다라는 코멘트들이 있고, AI 여파로 닭고기 값 상승 부분들 하면서 할인이 전년도 영업이익이 100% 정도, 그리고 올해 그 닭 가격도 보면 1,500원대에서 뭐 육개 생계 소자 기준으로 1,500원대에서 지금 2,800원대까지 거의 반등 부분 나왔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할인의 전년비 이익 부분들이 100% 정도 증가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요즘에 코스닥이 좀 변동성 부분들이 좀 없잖아, 좀 있죠. 변동성 부분들이 있고, 현재는 여러분들한테 추세 부분들 말씀드릴 때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군, 섹터별 다음 주 옵션 만기로 인해서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어떨 때는 코스닥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어떨 때는 흔드는, 아직까지 좀 하방 경기 부분이 그게 탄탄한 편은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변동을 좀 치기 때문에 종목군하고 섹터별에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신용 물량이라는 부담이 아직도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데, 더불어서 코스닥이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만 잘 버텨주면 지난번에 제시했던 640과 650포인트 정도만 지수 하방 라인 부분들 잘 지켜주면 박스권으로 진행되면서 정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고점 돌파를 위한 어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어떤 구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우리가 이제 코스피는 IT를 대표적인 섹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코스닥도 물론 IT 섹터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죠. 거기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게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가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잠깐 마지막으로 오늘 코멘트 드리면서 오늘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한 10개 부분들의 흐름 부분을 딱 보시면 그 중에 7개가 바이오하고 이쪽 관련된 종목이에요.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봤죠. 그 다음 휴젤, 신라젠, 코미팜,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다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향후에 뭐 물론 미국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다 보면 작년에 그 FTA 신약 승인 건수가 22건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만 23건 정도가 나왔고, 어젠가요? 제가 어제 아침에 원격거래 관련된 부분에서 공정위가 규제 완화라든지 ICT라든지 기존의 규제로 묶여 있었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의 재용역 규제를 풀어줄 건지 어느 정도 풀어줄 건지에 대한 용역 부분들을 발표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서 자료 부분들을 보다가 본 건데, FTA가 이쪽 그 뭡니까 원격 진료의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은 기술 발달이 워낙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에서 많이 실리콘밸리라는 스타트업에서 많은 기술 개발 부분들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고 이 허가를 받는 곳이 FTA인데 자기들이 이 기술 자체를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도 뿐만 아니라 그걸 또 규제할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약간 거기에 관련된 규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풀고 웬만하면 시장에서 있는 기술 부분들을 흡수를 하겠다. 이게 약간 완화적인 기조 부분들로 그 성명서를 전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진행되면 나머지 국가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면 그 의료기기 수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신약 승인이 지금 많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만간에 미국 정부가 법인세 인하하고 국외송금 특별세 적용 관련된 정책 부분들을 발표할 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특히 이제 앞에 법인세 인하 부분하고 국외송금 특별세 관련된 부분들 하면 해외 기업들이 국내 쪽으로 많이 리턴할 가능성 자체가 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M&A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는 그런 효과 부분들이 좀 나왔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의 인수합병, 그리고 우리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신라젠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은 국내 대상이 아니라 아시아라든지 해외 쪽에서 많이 성장률 부분들을 좀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동반적으로 좀 바이오 관련된 섹터 부분도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 가능성 부분들을 일단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일단 체크만 해두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브리핑 부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장중에 아니면 또 별도 내용들이 있으면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도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